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금요일에 급등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12% 상승 마감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에서 그래도 체감 지수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2.33% 상승하면서 중소형주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번 주 투자 전략으로 주간 전략이요. 전략 후 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의 이 하락이 아니었다면 맞는 뭐 종가상으로도 그 이상이니까요. 일단 맞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음 주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잠시 뒤 또 동영상 하나를 올릴 겁니다. 쪽집게 주식과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요 부분에 대해서 왜 다음 주 급등 가능성도 있나, 그리고 왜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역시 꼭 필수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 미국 시장에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세 마감이었어요. 다우와 S&P 오히려 마이너스였고요. 나스닥 그닥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오고 출발 자체도 0.78% 상승 출발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었던 최소한 넘어야 할 구역 2,590 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에서 여러분들께 어제까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제 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락했지만 1조 이상 매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1조 넘게 장중에 1조 3천억 가까이까지 매수했다가 종가는 조금 줄여서 9,500억 매수했죠. 이 부분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땡긴 흐름, 거래소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매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쌍끌이 매수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샀었죠? 개인이 샀어요. 올라오니까 판 거예요. 즉 개인이 사서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개인이 사다가 외국인 기관이 사서 들어오면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너무 이상하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급 구조가 순환매를 이루고 있느냐예요. 어느 한쪽으로 밀려서 수급이 깨지느냐의 문제지.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동향 잠시 보셨지만은요. 오늘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 프로그램까지 동반하면서 장 초반부터 계속 상승 출발해서 정강 후강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 다음 주 기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보면은요. 역시 IT 대장주를 비롯해서 업종 대표주들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2.47% 상승하면서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올라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선두기업들이 올라오니까 그 뒤에 딴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3% 상승, 업종 대표주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건설주에서도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 건설주 이렇게 올라왔고요. 앞서서 IT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 건설 쪽에서도 업종 대표주,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철강주, 나름대로 소위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렇게 땡겼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들 종목들 역시 제가 보기엔 가격 메리트까지 다 겸비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대표주에서도 IT라든가 2차 전지 혹은 뭐 건설주, 철강주 이런 경기 민감주 단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종목이냐?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은행주들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올라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예, 좋게 보라고요. 신한지주 오늘 3%, 나름대로 급등이에요. KB금융 1%, 하나금융 2.8%,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신한지주가 대장주 역할을 한다. 1순위 순위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 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즉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 대표들이 일단 올라와서 박스권 다시 이탈한 상태에서 바로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안정화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종목별 장세가 또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특징주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런데 6%나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2% 이상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역시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제 와서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기관들의 목표가 하향이 막 나옵니다. 이제 와서 1분기 실적 악화로 목표가 19만 원으로 하향. 신한에서는 신규 출시 모멘텀 4분기에 본격 목표가 하향. 이게 뭡니까? 예상치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낮추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목표가를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비쌉니다. 40만 원, 35만 원 여기서요. 너무 비쌉니다. 아니면 여기 30만 원이었어라도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목표가 하향? 우리나라 기관들 이건 욕 먹어야 됩니다. 뚝 떨어지고 나서요. 예, 이러한 실적, 뭐 추정치 하향, 그럼으로 인해서 목표가 하향 이런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은 맥락에 동반 하락이 나왔죠. 4.5%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2.79%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한 번 더 떨어지면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는요. 대추세가 끝났어요. 장기 추세 다 끝났어요. 대시세 끝났다고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년 넘게. 할 거면 단기 접근 올라오면 매도하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미치지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다만 지금 입장에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저 같으면은 솔직히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런 기관의 레포트가 나와서 한 번 더 떨어지면요. 단기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렇다고 이 종목 사겠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저 매매 안 해요. 즉 제가 아니죠. 저희 회원들께 권하지 않아요. 대시세 끝난 종목은 권하지 않는 게 맞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NC소프트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3.5%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 게임주 전반적으로 기관이 계속 뱉었어요. 안 좋게 계속. 얘네들 진짜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래요. 지네들이 낮게 예상해 놓고 그보다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 가지고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올바른 길로 인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가 이렇게 욕하는 거는요. 그 애널리스트 혹은 기관 여기 의견 저는 뭐 참고로 보는 정도지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거든요. 그런데 NC소프트 입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죠. 예,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
1차 상승을 합니다. 이제 게임주 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소외됐고요. 물론 100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60% 떨어졌거든요. 가격 메리트, 즉 대시세 이 종목도 끝났다라고는 보지만 제약 바이오보다는 나아요. 신작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더군다나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과대예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 13% 급락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예, 또 이것도 반대예요, 반대.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 똑바로 안 해 놓고 그거보다 못 미치니까 어닝 쇼크다 버려라. 이건 다만 제가 보기에 앞서 N소프트에서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렸는데 넷마블이라고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다. 떨어진 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 기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KG그룹 그중에서도 KG케미컬을 비롯한 KGETS 이들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 변동성 왜 나타났느냐? 쌍용차 인수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요. KG케미칼 쌍용차 인수 가능성 거의 확실시됐고 공고, 조건부 인수, 새 주인 후보의 KG 컨소시엄 뭐 이러한 뉴스가 오늘 막 나왔어요. 근데 거의 뭐 이 부분은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고 한 뭐 쌍방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담이 있었어요. KG그룹이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제 날짜로는 쌍용차 인수 가능성의 20% 상승.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쌍용차 새 주인 후보의 KG 컨소시엄. 이거 뉴스화가 됐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 쌍용차 인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번 급등했고요. 밀렸는데 가능성이 또 한번 높아지고 오늘 발표가 나니까 한번 이거 쑥 올라간 거죠. 이건 매도 기회로 보셔야 돼요. 항상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더군다나 이러한 뉴스는요. 인수 뭐 아니면 발표 뭐 이런 거요. 거기에 더불어서 KGETS가 먼저 더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거든요. 오늘도 뭐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다가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가 매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반등 시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매도 해이지? 즉 위에서 물렸으면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한 주였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 참 많으셨을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흐름 다음 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잠시 후에 찍어서 올릴 방송 쪽집게 주식 과외 거기에서 또 자세히 왜 이런 원리가 나타나고 관심 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